며칠 전 많은 비로 청도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모기에게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이 시험 가동을 시작했지만 배출가스 종류와 농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을 돕는 전문 연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전문 자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며칠 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도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세밀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청도군 풍광면의 한 야산.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으로 무너진 옹벽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4일 비에 밀려 내려온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미 훼손돼 있던 옹벽을 손보던 중 큰 비가 내리면서 그 주변이 추가로 붕괴됐습니다. 업체에서는 급히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복구가 마무리되려면 2-4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장 그 아래쪽 그 완충지에 있는 그 위험은 좀 덜하지만 혹여 또 주택지 및 농경지에 토사가 혹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물막이 작업 등을 설치하였고 업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에서는 지난해 여름에도 비 때문에 산비탈이 무너져 태양광 발전 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태양광 발전 시설은 큰 비에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산사태 우려에 정부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기 위한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제한하는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농촌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부지기수로 들어서 있고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 붕괴를 막기 위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난해보다 덜 더워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반갑지 않은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서늘하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모기에게는 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이 된 건데요. 모기를 채집해본 결과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연무기로 살충제를 뿌립니다. 휴대용 분무기를 이용해 꼼꼼히 소독약을 치기도 합니다. 하수구나 풀숲 같은 모기 서식지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난해보다 모기 수가 급증하면서 동구보건소는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 7월 첫째 주부터 3주간 채집한 모기는 2만 6천여 마리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엔 폭염이 모기를 쫓아냈습니다. 올해는 폭염일 수도 줄고 장마 기간도 늘어난 탓에 서늘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모기가 늘어난 겁니다. 특히 도시의 모기에겐 물 웅덩이가 최적의 서식 장소입니다. 화분 받침이나 폐타이어 등 고인물만 없애도 모기 개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기는 여러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밝은 색깔의 긴 소매 옷을 착용하고 야외 활동을 하시고요. 또 기피제를 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일본 여행 취소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휴가를 안 갈 수는 없겠죠. 이참에 해외 대신 국내 여행지를 찾고 있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 관련 업계가 분주합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여름 축제 준비로 한창인 경주 엑스포입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대체 휴가지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반값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 취소 인증샷만 보여주면 경주타워, 주라기 로드 등 전시 체험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는 국내 여행 권장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여행 대신 경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경주엑스포 여름풀축제 입장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손님에게 사은품을 주거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식당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까 싶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취소하면은 경주로 또 여행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실제 도내 주요 관광지의 숙소 예약 건수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여행 레저 상품을 판매하는 야놀자에 따르면 이달 대구 경북 지역 숙소 예약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7%,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한 호텔의 경우 이미 8월 말까지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좀 예약률은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일 문제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그 소비 성향을 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시작된 불매 운동이 여행업계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여름철 휴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건설 중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지난 8일부터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홍정표 기자, 주민 반발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소각장 준공이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각장 반대 시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험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민들의 그 반응은 그야말로 격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소각장 시험 가동이 되면서 그 100m 높이의 그 소각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 신도시 주민들은 이 배출가스를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9일 주민들은 그 도청 서문에서 집회를 갖고 본관까지 들어가 소각장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저지로 물러났지만 지난 1년 넘게 소각장 폐쇄 시위와 집회를 가졌지만 이날이 가장 격앙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북 북부 지역은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 그 자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00톤이라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은 그것이 몰려다니고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배출 물질 모니터링 없이 주민의 건강을 담보로 생체 실험을 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그 시험 가동 기간 동안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종류와 농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만 경북도는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지금 시험 가동이 중이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재반적인 어떤 성능 검사 전이기 때문에 실질 공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는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은 주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실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며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저감시켜야 합니다. 주민들은 이 시험 가동 기간 동안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안정적인 기계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돌리는 건데 그 기간도 한 석 달 정도 돌린다고 하니까 그 시험 가동 기간만으로도 위험하고 그 시험 성능 검사하는 기간 중에는 소각되는 데이터가 생길 확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성능 검사가 완료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만의 이 시설의 최적 운전 기술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준공을 앞두고 뭐 한 3개월 기간 동안 실제 쓰레기를 소각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그 기간 동안 배출가스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주민들 입장에서 뭐 건강상에 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경북도는 시험 가동 기간 동안 하루에 210톤 가량을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5가지의 배출가스와 농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화합물, 황화수소입니다. 이들 성분이 기준치 이상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 암발병, 내분비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 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상시 측정이 불가능해서 연간 2차례만 측정하게 됩니다. 다이옥신은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해가스입니다. 다이옥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길 이제까지 알고 있던 물질 중에 제일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당장 호흡기라든가 이런 당장의 질환뿐만이 아니라 유전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유전 독성이라면 뭐 유전자의 변형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 독성이 강한 이 다이옥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 전문가들은 그 플라스틱이나 이 비닐을 소각할 때 이 다이옥신 발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이 사실 소각 과정에서는 850도 이상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저감약품의 어떤 투입을 통해서 배출가스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그 가연성 쓰레기를 배출할 때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은 재활용 등으로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네. 또한 그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역시 감시가 중요합니다. 소각장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도내 9개 시군에서 쓰레기차가 소각장으로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별도의 선별 없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바로 실어서 그대로 오는 거죠? 뭐 중간에 선별하는 거 아니고? 예. 선별하는 거. 그냥 거의 이제 담아서. 못 담은 거 이제 이렇게. 소각장 안에는 2명의 감시원들이 비가연성 쓰레기를 적발한다고 하지만 별도의 선별장이 없어 사실상 반입되는 쓰레기는 그대로 저장고에 쏟아붓게 됩니다. 안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약 7만 5천 톤의 쓰레기가 소각장에 가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가연성과 비가연성이 제대로 구분되었는지 확인도 안 됩니다. 기존에 여기 매립된 거를 꺼내갖고 분리한 거 가연성 쓰레기. 이곳의 쓰레기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립해서 처리된 쓰레기를 다시 파헤쳐서 소각용으로 분리해둔 것입니다. 처리 비용이 민간업자한테는 톤당 14만 원 내외, 하지만 신도시 소각장은 톤당 7만 원, 비용 절감과 매립장 사용 확대를 위한 꼼수입니다. 이처럼 제대로 선별이 안 된 쓰레기 소각은 다이옥신 같은 위험물질 발생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은 시험 가동 기간 동안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와 농도를 지속적으로 공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위정자들이 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다면 그 책임 또한 무거워야 합니다. 신도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아닌 요구를 들어주고 응해줘야 합니다. 시험 가동에서요, 이제 정상 가동돼 보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제 신도시 주민들이요 다 좀 이제 안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으로. 그럼 도지사도 허심탄회하게요, 우리 지금 지역 신도시 주민들이요 함께 한번 토론하자 해도요, 전부 밑에 국장인데 미루고 국장 과장인데 미루고 국장은 이제 뭐 금방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시험 가동 중에 뭐 어떤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경북도의 노력이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도시 주민들의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 시험 기간 동안 배출가스의 어떤 종류나 성분도 공개하고 농도를 줄이는 과정도 공개를 하면은 잃어버린 주민의 어떤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기만 합니다. 네. 또한 이런 가운데 지금 경북도는 주민단체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소송입니까? 그 올 작년에 이 그 법적 소송을 제기했었죠. 그 입지 결정 무효화 소송을 냈었고 그 주민단체가 모두 패소했습니다. 패했죠. 그 소송 비용 1,800만 원을 받기 위한 이제 경북도의 절차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도의 노력도 25일 오전에는 이철우 지사가 갑자기 그 소각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TF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안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냈지만 그 시책은 이미 나와 있던 시책이고 앞으로 들어갈 인원을 갖다가 발표한 수준에 그쳐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많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각장 관련된 내용
지속적으로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을 돕는 전문 연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연구단은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교통 등 10개 분야 관련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들은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시민의견 기초조사와 기본 구상안 검토,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건립 부지가 확정될 때까지 공로나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에 관해 전문 자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5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들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본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 13곳의 세입자 10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0억여 원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로 44살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유한 다가구 주택은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스마트 웰리스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특구는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지구를 포함해 모두 4곳입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37개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고 총 사업비 732억 원을 들여 첨단 의료기기 공동 제조소 구축과 스마트 임상시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동소방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냉방기구 사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냉방시설 관련 화재가 691건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동소방서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현장 행정지도,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행위 특별 단속 등을 중점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 8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테마파크의 하루 평균 체험객 수가 537명으로 지난 2008년 개관 이후 연평균 16만 명이 다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346명에 그쳤던 외국인 방문객이 올해 같은 기간 1,500여 명이 다녀가며 4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봉화군이 도에서 시행하는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에 공모해 4억 2,400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관광 서비스 환경 개선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선 사업 등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봉화군은 지난 6월 말 관내 52개소 사업체가 신청해 최종 44개소가 지원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영양군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반딧불이 천문대를 연장 운영합니다.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반딧불이 천문대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반딧불이 천문대는 아시아 최초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에 있어 별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대체로 하늘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장마전선은 주말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하늘 잔뜩 흐려 있죠.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많게는 4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도 기온이 높습니다. 주말 아침 기온 25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도 31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주말 사이에도 이어집니다. 일요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기온이 많이 오릅니다. 화요일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니까요. 더위에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습한 데다가 기온이 높아서 지치기 쉽습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